여러분은 단 한 곡의 노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제 삶은 단 하나의 음악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레나 마린이에요. 저는 루마니아의 클루지나 포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여자입니다. 한국에서는 생소할 수도 있지만 루마니아에서도 꽤 유명한 곳이에요. 특히 역사적인 건물들과 유럽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로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하지만 제가 자란 동네는 관광객들이 찾는 번화가와는 거리가 멀어요. 오래된 아파트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골목길에는 낡은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그런 동네죠. 우리 가족은 가난했어요. 어릴 때부터 돈이 부족한 게 당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택시 기사였습니다. 항상 운전하면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곤 하셨죠. 집에 오시면 피곤할 텐데도 저를 안고 함께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곤 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크고 따뜻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웃었어요. 우리 딸은 정말 춤을 잘 추는구나. 나중에 멋진 댄서가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장난스럽게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릴 땐 단순히 칭찬이 기분 좋아서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져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그날도 아버지는 일을 나가셨고 저는 평소처럼 학교에서 돌아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아버지가 오지 않았어요. 대신 초조한 얼굴에 엄마가 전화를 받고 나가셨고 몇 시간 뒤에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돌아오셨어요. 우리 아빠가 이제 안 오셔. 그 한마디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엄마는 가장이 되어 가족을 책임져야 했어요. 아버지가 없으니 생활이 더 힘들어졌고 엄마는 하루에 두세 가지 일을 하시면서도 항상 피곤한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뭐든 혼자 해결하려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컸어요.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졌어요.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핑계를 대고 집에만 있었어요. 예전에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졌는데 아버지와 함께 들었던 노래를 들으면 오히려 더 슬퍼졌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걱정했어요.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돼.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봐. 운동을 해도 좋고, 책을 읽어도 좋고, 뭐든 해봐. 엄마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우울했지만, 익숙해진 상태였어요. 친구들과도 멀어졌고,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우연히 한 뮤직비디오를 보게 됐어요. 그 노래는 BTS의 Dynamite였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재생했어요. 그런데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무대와 신나는 리듬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어요. 이거 뭐지?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기분이 들뜨는 기분이었어요. 음악이 끝났을 때 저는 다시 처음부터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날 밤 저는 계속해서 K-팝을 검색하며 다른 노래들도 찾아 들었어요. 블랙핑크, EXO, 트와이스, 있지 신나는 음악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음악들 속에는 제가 잃어버렸던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기쁨, 설렘, 흥분. 그러다 문득 제 몸이 저도 모르게 박자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 춤추고 싶어 아버지가 저에게 춤을 가르쳐 주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처럼 신나게 춤을 추던 기억이 뇌리를 스쳤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춤을 췄어요.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 안에 갇혀있던 감정들이 춤과 함께 흘러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K-팝 안무를 연습했어요. 유튜브에서 안무 영상을 찾아보며 따라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 설명이 전부 한국어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처음엔 그냥 넘겼지만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K-팝 가사의 뜻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단어들이 익숙해졌고 문장 구조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무료 한국어 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등록했어요. 엄마는 처음엔 의아했지만 제가 오랜만에 뭔가에 열정을 보이는 걸 보고 응원해 주셨어요. 정말 가고 싶어? 그럼 해봐.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면 엄마도 도와줄게. 그렇게 저는 한국어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선생님은 친절했고 같은 반 친구들도 많았어요. 저처럼 케이팝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러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저는 점점 예전처럼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실력이 늘어나면서 제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가이드 아르바이트였어요. 어머니의 지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했기에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꿔놓게 됩니다. 한국어 교실을 다니면서 제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케이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한 공부였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어 자체가 재미있었어요. 게다가 한국어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외로움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엘레나, 여행사에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찾고 있다는데 내가 한번 해볼래?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아직 제 한국어 실력은 초급 수준이었고 관광객을 상대할 정도로 능숙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넌 항상 뭐든 잘하잖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케이팝 덕분에 한국어도 많이 늘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망설였지만 결국 여행사에 가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사장님은 제 한국어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간단한 질문을 던졌고 다행히도 무난히 대답할 수 있었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열정이 있네요. 일하면서 배우면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저는 한국어를 활용하는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긴장되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제 어색한 발음을 듣고 실망하면 어쩌나 걱정됐어요. 하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따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와, 루마니아에서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는 분을 만나다니 신기하네요. 혹시 케이팝 좋아하세요? 어떤 가수 좋아하세요? 관광객들은 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특히 케이팝 이야기로 이어지면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가 케이팝 때문이라고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며 공감해 주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 단체 관광객과 함께 부쿠레슈티에 갔을 때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던 중 한 한국인 손님이 제게 물었어요.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웠다면서요. 그런데 발음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케이팝 가사 분석하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유튜브에서 한국어 강의를 보고 한국어 교실도 다니면서 익혔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관광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에서도 외국어 배우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니 저희보다 더 한국어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뿌듯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광객들이 하나둘씩 제게 팁을 건네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오늘 가이드 너무 재미있었어요. 작은 선물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게 정말 대단해서 응원하는 의미로 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사양하려 했지만 그들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기꺼이 돈을 내밀었어요. 그날 받은 팁은 제 한 달 용돈보다 많았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보통 월급이 적어서 생활이 빠듯했는데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독학하고 여행 가이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예상하지 못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관광객들에게 조지아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많이 알리고 싶었고 그들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이드를 할 때면 저는 항상 밝은 미소로 관광객들을 맞이했고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친근하게 다가갔어요. 단순히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지아의 숨겨진 명소와 현지인들만 아는 맛집도 추천해 주었어요. 여러분, 여기는 조지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지만 사실 이 근처에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아주 멋진 카페가 있어요. 커피 맛이 끝내줘요. 가보실래요? 그렇게 관광객들과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여행을 더 즐겁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 덕분이었을까요?
많은 관광객들이 제 가이드를 매우 만족스러워했고 자연스럽게 팁도 많이 주셨습니다. 팁 문화가 없는 조지아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은 저에게 정말 후한 팁을 주었습니다. 하루에 100달러 약 13만 원 이상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행사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니노, 요즘 한국인 관광객들 반응이 너무 좋아. 너를 가이드로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이렇게 직접 좋은 평가를 듣게 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앞으로 정식 직원으로 일해볼 생각 없니? 기본 월급도 올려주고 여전히 팁도 받을 수 있어. 너라면 충분히 잘할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승낙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달에 130유로 약 20만 원 남짓을 받았어요. 조지아에서 일반적인 초급 아르바이트 월급이었지만 생활비로는 빠듯했어요. 그런데 정식 직원이 되면서 기본 월급도 받게 되고 거기에 추가로 팁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결국 저는 한 달에 평균 3,500유로 약 500만 원 이상을 벌게 되었습니다. 무려 30배 가까운 수입 증가였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가끔은 믿기지 않았어요. 단순히 케이팝이 좋아서 시작한 한국어 공부가 이렇게 저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조지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어 가이드가 되어 갔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행사에서 새로운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루마니아를 여행하는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저는 그를 공항에서 마중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와의 만남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꾸게 될 줄은 그때까진 몰랐어요. 공항에서 민준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혼자 여행을 온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라서 어떤 사람이 올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민준이었고 30대 초반이라고 했어요. 짐을 찾고 저를 보자마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루마니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첫인상부터 예의 바르고 따뜻한 사람이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차를 타고 숙소로 가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여행은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되었어요? 그러자 민준 씨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했어요. 힘든 시간이었는데 얼마 전에 드디어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게 됐거든요.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 같은 여행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왠지 모르게 공감되었습니다.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길을 찾았으니까요. 정말 축하드려요. 그럼 이번 여행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체 여행이 아니라 혼자 조용히 돌아다니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새로운 곳도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금세 편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의 첫날, 저는 민준 씨를 데리고 클루지나 포카의 유명한 관광지를 안내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성 미카엘 교회였어요. 이곳은 14세기에 지어진 고딕 양식의 교회로 마치 중세 유럽에 온 듯한 기분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높이 솟은 첨탑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교회는 처음 봐요. 안에도 들어가 볼 수 있나요? 그럼요. 안으로 들어가면 오래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는 조용히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햇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면서 바닥에 오색빛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민준 씨는 한참 동안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결혼식을 하면 정말 로맨틱하겠네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커플들이 여기서 결혼식을 해요. 저도 어릴 때 이런 교회에서 결혼하는 걸 꿈꿨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유럽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만끽하며 교회를 둘러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바냐 말의 성이었습니다. 이곳은 루마니아의 중세 요새 중 하나로 고대 전설이 깃든 장소이기도 해요. 성벽에는 화살을 막기 위한 구멍들이 남아 있었고 내부에는 오래된 돌길이 이어졌어요. 이 성은 옛날에 전쟁터였나요? 네. 이곳은 과거 왕국을 지키던 요새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무서운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요? 이곳에 유령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민준 씨는 흥미로운 듯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유령이요? 어떤 유령이에요? 옛날에 이 성을 지키던 병사 중 한 명이 사랑하는 여인을 남겨두고 전쟁터로 갔어요.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했고 여인은 매일 이 성을 찾아와 기다렸대요. 결국 여인은 슬픔 속에서 죽었고 그 이후로 밤이 되면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민준 씨는 장난스럽게 어깨를 움츠렸어요. 헉,
그러면 오늘 밤에 여기 가면 울음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네요? 아마도요. 하지만 너무 무서우면 호텔로 돌아가셔도 돼요. 우리는 깔깔 웃으며 성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히 가이드가 아니라 친구와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민준 씨에게 특별한 체험을 추천했습니다. 바로 루마니아 전통시장에 가는 것이었어요. 유럽의 시장을 제대로 경험해 보시려면 여기가 딱이에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민준 씨는 다양한 향신료와 빵 냄새에 감탄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분위기가 다르네요. 어디서부터 가야 할까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일단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길거리 음식을 드셔야 해요. 가장 먼저 소개한 음식은 미치였습니다. 루마니아식 그릴 소시지로 빵과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민준 씨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어요. 와, 예상보다 훨씬 맛있어요. 왜 한국에서는 이런 걸 못 본 거죠? 그러게요. 한국에도 들어가면 인기가 많을 텐데요. 우리는 시장을 구경하며 루마니아식 치즈, 수제잼, 향신료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다 민준 씨가 한 상점 앞에서 발길을 멈췄어요.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이건 루마니아 전통 와인이에요. 토카이라고 해서 달콤한 맛이 특징이에요. 그는 흥미로운 듯 와인을 살펴보더니 작은 병을 하나 샀습니다. 이건 나중에 특별한 날에 마셔야겠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여행을 함께 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점점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을 서로 공유하고 한국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유럽의 감성을 즐겼고 저는 그의 한국 이야기를 들으며 또 다른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공항에서 헤어지기 전 민준 씨가 말했어요. 엘레나 씨,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루마니아에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즐거웠어요. 한국에 가시면 저한테도 연락 주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중에 루마니아에 다시 오고 싶어요. 아니면 엘레나 씨가 한국에 오면 좋겠고요. 그가 떠난 후에도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만남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뒤바꿔 놓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민준 씨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와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어요. 오늘 한국 날씨는 어때요? 루마니아는 벌써 추워졌어요. 한국은 요즘 단풍이 정말 예뻐요. 루마니아는 어때요? 그렇게 매일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가이드와 손님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그 관계를 넘어 서로를 더욱 특별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가 저에게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엘레나 씨, 한국에 올 생각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한국이라니. 물론 한국은 제가 케이팝을 좋아하면서 동경했던 나라였어요. 하지만 단순한 관심과 실제로 이주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죠. 한국이요? 여행으로요? 아니요. 만약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왔고 가이드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루마니아에서의 삶은 한계가 있었어요. 관광 가이드로 일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나는 일은 즐거웠지만 저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 마침 한국의 한 여행사에서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을 찾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지원해 보기로 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저는 더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도 더 깊이 공부했고 여행지에 대한 정보도 꼼꼼히 정리했어요. 몇 주 후 저는 온라인 면접을 보게 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엘레나 씨, 한국어 실력이 정말 좋네요. 그리고 관광 가이드 경험도 있으시니 저희 회사에서 잘 적응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꼈어요.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엄마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엘레나, 넌 항상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이번에도 잘 해낼 거야.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 엄마의 응원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내서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한국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줄 거야. 그리고 민준 씨도 있잖아.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공항에서 민준 씨를 다시 만났어요.
몇 개월 만에 다시 만난 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잘 왔어요. 엘레나 씨.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이네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새로운 직장은 어떨까?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길거리의 간판,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어가 난무하는 환경.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처럼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온 외국인 동료들도 있었고,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한국인 동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 씨가 항상 곁에서 도와주었어요. 그는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여기는 경복궁이에요. 한국의 전통 궁궐 중 하나예요. 여기는 홍대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한강에서 치킨 먹어본 적 있어요? 한국에서는 한강에서 치맥을 먹는 게 필수예요. 저는 한국의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점점 이곳이 제게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도 적응했고 한국어 실력도 더욱 늘었어요. 무엇보다 민준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서로 바쁜 일정 속에서 틈틈이 만나며 데이트를 했어요. 퇴근 후에는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했고 주말이면 근교 여행도 다녔어요. 가끔은 제가 루마니아 요리를 만들어 주기도 했고 민준 씨는 한국 음식을 가르쳐 주면서 요리 대결을 벌이기도 했어요. 엘레나 씨, 오늘 김치찌개 어때요? 맛있어요. 근데 조금 짜요? 에이, 그럼 다음엔 덜 짜게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때 민준 씨가 진지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저는 순간 놀랐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민준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루마니아에서 가족을 초대해야 했고, 한국과 루마니아의 문화를 조화롭게 담은 결혼식을 계획했어요. 결혼식 날, 엄마가 한국에 오셨습니다. 엄마는 한복을 입고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정말 멋지게 성장했구나. 그 말을 듣고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릴 적, 저는 아버지를 잃고 오랫동안 어두운 터널 속을 헤매었어요. 하지만 케이팝을 만나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이루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모든 것이 단 한 곡의 노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우울한 날 케이팝을 우연히 듣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작은 방에서 혼자 외로움에 갇혀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작은 변화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용기를 낼 때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